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터키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무인 항공기뿐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과 항공기용 엔진의 공동 생산과 더 나아가 터키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TFX에서도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6일 양국 간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협정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항공기용 엔진과 장갑 차량용 디젤 엔진의 공동 개발과 터키제 무인 항공기 바이렉탈 TB2의 공동 생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터키는 중국이 원하던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지난번 기사에서 썼지만 더 상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 바이렉탈 TB2를 제조하고 있는 터키 기업 바이카르는 기존까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동 생산을 위한 공장을 우크라이나 국내에 건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및 설계자를 고용해 UAV를 개발하여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UAV를 제조하고, 우크라이나 측은 제조한 UAV의 국내 및 해외 판매 권리를 보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터키제 대전차 미사일의 공동 생산과 헬기나 UAV에 사용할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기 위한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터키가 개발 중인 제5세대 전투기 TFX에 대한 우크라이나 참여도 검토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양국의 협력이 TFX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대형 수송기 AN124나 AN225 및 공격 헬기 MI-24나 MI-28 엔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기업인 모터시치와 합작 기업을 설립하면 터키로서는 해외에서 공급받던 엔진의 대부분을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꿈이 아닐 것입니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소식을 다루는 알모니터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엔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터키 방위산업 전문가는 터키와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현재 약 50개의 공동 방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엔진 및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로켓산에 위치한 위성 연구개발 연구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로켓 연구소의 일부를 터키로 이전시켜 우크라이나의 기술 노하우를 터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인 모터시치 주식의 약 4분의 1을 터키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식 매각에는 기술 노하우 이전과 관련 조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앞으로도 모터시치 주식은 터키 기업에 더 많이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터키로의 완전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거리 200km의 터키제 엠마카 대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터키가 양국의 해안에 엠마카 대함 미사일을 배치하면 흑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의 도입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 여파로 바이렉탈 TB2에 사용하고 있는 로텍스제 엔진인 로텍스 91이나 국산 공격 헬기 T-129 ATAK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 엔진 LHT-CT800을 구하기 어려워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터키에게 당장 떨어진 불은 현재 전장을 휩쓸고 있는 바이렉탈 TB2의 엔진 공급일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은 자국 기업인 봄바르디어가 터키제 드론인 바이렉탈 TB2의 엔진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도 사용되는 터키제 무인 항공기 바이렉탈 TB2에 로텍스가 제조하고 있는 로텍스 912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봄바르디어는 설명했습니다. 로텍스가 오스트리아에서 제조하고 있는 로텍스 912는 민간 용도로의 사용을 한정하고 있는 사행정기관 엔진으로 EU 민군 이중용도 물품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터키는 민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로텍스 912를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무인 항공기에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높고, 봄바르디어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터키에 대한 로텍스 912 수출을 다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바이렉탈 TV를 제조하는 바이카르가 작성한 수출용 팜플렛에서도
이 드론 엔진의 로텍스란 브랜드명은 지워버리고 100마력 엔진으로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바이렉탈 TB2에 로텍스 911을 탑재하는 것은 제조사인 바이카르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란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로텍스 912가 바이렉탈 TB2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깨달았다는 봄바르디아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어 봄바르디아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12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 무인항공기 바이렉탈 TB1과 그 발전형으로 현재 양산 중인 바이렉탈 TB2에 로텍스의 로텍스 912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유명한 이야기로 이것을 지금 알았다라고 말하는 캐나다의 봄바르디아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아마 봄바르디아와 로텍스도 터키에 수출되고 있는 로텍스 912가 군사용도의 UAV로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었지만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여파로 캐나다 정부가 이 비행기에 채용되고 있는 EOIR 센서의 수출 중단을 단행했기 때문에 봄바르디아도 로텍스 912 수출을 계속 묵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캐나다제 EOIR 센서에 이어 로텍스 912 입수의 길이 끊긴 터키는 단기적으로 바이렉탈 TB2 제조에 큰 차질을 빚게 되지만 EOIR 센서는 터키에서 국산화 전환이 가능한 것 같고 엔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이렉탈 TB2 제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와 터키의 관계는 과거의 우크라이나 남부가 오스만 제국인 크림칸국의 영토였고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자 같은 흑해연안 국가인 터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안 좋아서 터키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들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예로 오스만 제국의 황후가 된 휴렘 술탄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도 휴렘 술탄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휴렘 술탄의 일대기를 다룬 터키 드라마 위대한 세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터키에서 위대한 세기를 제작하기 이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휴렘 술탄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많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두 나라는 문화적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이 나타나면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의 최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2020년 8월에는 우크라이나산 천연가스가 터키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터키는 국방산업을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하고 엄청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터키에 자신들이 목말라 했던 우크라이나의 기술은 터키의 군수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